우리가 관절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하나는 이제 외상성 관절염, 또 하나는 이제 염증성 관절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우리가 닳게 되잖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퇴행성 관절염은 왜 발생할까요?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 불리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연골은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연골이 점차 파괴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과 기능장애, 변형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은요, 염증이잖아요. 염증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통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관절 연골이 서로 닿다 보면은 우리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주인한테 알리려고 붓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에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붓는 증상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강직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강직 증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뻣뻣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다른 자세로 전환을 할 때 이게 빨리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굳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을 할 때, 특별한 자세를 할 때 얘들이 불편한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을 대학 강단에 서온 민영님. 지금도 하루 중 대부분을 책과 씨름하며 보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것은 7년 전. 최근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상타막을 가르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0년? 네네네. 지금 보니까 발 밑에도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걸 두셨던데. 네. 정상적으로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자꾸 이제 올리면 조금 편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또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10시간을 앉아있거든요. 잠깐 물 마시고 뭐 앉아서 여기서 뭐 간단한 거 먹고 거의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강의 준비하실 때.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너무 아프죠, 몸이. 온라인 강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 요즘.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 자꾸 무릎으로 손이 갑니다. 젊은 시절 의전 비서로, 이후엔 대학 교수로 늘 정장 차림을 고수해왔다는 민영님. 구두도 즐겨 신었습니다. 원래는 주로 어떤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셨어요? 원래 이런 거 요거 신고 7cm. 기본적으로 일단 높이는 다 있으시네요. 네. 전체적으로. 네. 여자들의 로망 하이힐. 민영님은 60대 초반까지 이런 굽높이 7cm 이상의 구두를 주로 신었습니다. 힐 신는 게 더 편하세요? 네. 어머님은? 네. 보통은 이게 좀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게 되게 긴장돼서 좀. 저는 그게 너무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뒤가 짧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육이. 그래서 이렇게 안 그러면 뒤로 막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납작하면.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는 신고 싶어도 신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죠. 어제도 잠깐 어디 남편하고 외출해서 2층 계단인데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내려오는 걸? 네네네. 못 내려와서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어서 근건히 붙잡고 내려왔어요. 어머, 내가 지금 벌써 한 90 정도 노인 할머니들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생각해 좀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앉을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창 활동할 나이라 생각해왔는데 문득 나이 들미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아파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짝꿍이 나섭니다.
민영님보다 8살 연상, 70대 중반인 남편의 무릎은 아직 건강하다는데요. 아유,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해. 이걸 하면 좀 조금 통증이 덜하고 밤에는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뭔가 시려요, 밤에. 그게 참 특이해요. 더운데 시려. 밤만 되면 통증이 심해져 남편이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설거지. 음식하고 그럴 때 무거운 거, 들은 거 그런 거 좀 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하다 보면은 급히 처리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응?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다고. 그럼 저는 뭐 화를 내죠 또. 왜 그걸 드냐고. 설거지, 청소 같은 집안일도 남편 몫으로 돌아간 지 오래입니다. 100세 시대.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기엔 이른 나이 같은데 민영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민영님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방사선 검사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먼저 보시면은요, 원래는 무릎이 어머님은 나쁘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좋습니다. 관절염으로 따지면 한 1기, 2기? 민영님은 퇴행성 관절염 1기에서 2기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로 진단됐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4단계의 병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는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죠.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지만 통증이 있으면 1기, 연골의 골극이 작게 나타나지만 간격이 유지되면 2기, 연골이 반 이상 마모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3기, 연골이 완전히 마모돼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를 가장 심각한 4기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1, 2, 3, 4단계에 따른 치료 방침들이 약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1, 2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하기도 하고 물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좀 생활 습관 바꾸고 운동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잘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3기나 4기가 되면은 그 관절염에 관련된 수술을 한다든가 특히 4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4기일 때 나이와 증상을 고려해 선택하는 치료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관절의 목표는 뭐냐면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고 걷게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거든요.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안 아프고 운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기 때는 예방이라는 말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귀하신 몸, 전업주부 희정님. 오빠 몇 개 먹을 거야, 기호는? 이제 50대 초반, 무릎이 망가지기엔 이른 나이 같은데요. 3년 전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내 식구 살림살이 먹이고 입히고 쓸고 닦다 보면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틈 없는 게 주부의 하루죠. 누가 전업주부를 집에서 논다고 했나요?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 나는 게 집안일. 최근엔 근처에 모신 친정어머니까지 돌보느라 무릎 쓸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살림을 안 할 수 없으니 고민이 큽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좀 무릎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때 할머니 12월 달쯤에 고관절 수술하고 나신 뒤에 그때 엄마가 병원에서 할머니 간병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이후로 무릎 아프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아드님이 좀 도와드려요? 어머니? 그러는데 할머니 휠체어 끌고 다니고 이러고 잘. 아드님이?
희정님네는 식탁 대신 앉은뱅이 상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식사하는 잠깐 사이에도 무릎이 불편한지 계속 자세를 바꾸는 모습. 뭔가 막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 아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무릎 관절이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어요. 아무튼 정말 생소하고 아팠어요. 발을 내딛고 체중이 실리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이 무서워 조심조심 걷다 보니 걸음걸이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몇 개 안 되는 계단도 무서울 정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버릇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오른쪽 안 쓰고 왼다리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 올라갈 때도. 친정어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바로 옆동에 모셔서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관절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혹시 미끄러져 넘어질까 봐 바닥 청소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청소를 안 하면 물곰팡이 오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미끄러워지는 거니까 한 번씩 닦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청소하는 거는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매일은 못하고. 매일은 그냥 저 솔로 위에만 이렇게 닦아요. 머리카락 정도만 집어내고. 그래도 괜찮아.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부터 10까지 딸의 손길이 필요해진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다 보면 무릎이 좀 아파도 참고 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가 보면 엄마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일 서 있어야 되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 받고 잠을 한 서너 시간씩 주무시고 장사를 하시고 쉬는 날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때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별로 그냥 겉에서 보면 다리가 뭐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오래 서 계시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 저게 뭐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엄마가 아픈 게 이거였구나 정말 아팠겠구나라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희정님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왼쪽 다리 쫙 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더. 오른쪽 다리 쫙 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더. 힘 빼보세요. 평소에 운동 잘 안 하시죠? 네.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2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가 나쁘지 않아도 허벅지 근육이 말라 있으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통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냥 아픈 거예요. 희정님은 퇴행성 관절염 2기. 아직 초기이지만 허벅지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예후가 걱정스러운 상황.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살짜리가 운동하는 거는 저금하는 거예요. 저금. 그 40살짜리가 운동하는 거는요. 본전치기 하는 거라고요. 본전치기.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근육이 더 이상은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60 넘으신 분들이 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맨날 그래요. 그러면 안 하면 되나요? 안 하면 파산이야. 운동을 해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때 돼서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지금 50이 겨우 넘은 거거든요, 이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될 나이가 이미 된 거예요. 무릎 주위에는 여러 근육이 있어 체중을 지탱해주고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허벅지 앞과 뒤에 대퇴사두근과 술굴곡근, 엉덩이 부분에 둔근, 그리고 무릎 아래에 비복근 등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뛰거나 움직일 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 연골이 받는 체중 부하를 줄여주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더 커지고 움직일 때 무릎의 불안정성이 늘어나면서 부상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근육이 강화되면 이 무릎 연골로 가는 부하들이 분산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대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무릎을 잡아주는 거는 결국은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근육은 강화시키면 힘줄도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세 번째 귀하신 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병주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쑤셔옵니다. 어느 순간에 57, 8 되니까 그때 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2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막 통증이 오고 주저앉고 의자에 있으면 앉고 싶어. 그러니 남의 집에 일하니 마음대로 앉을 수도 없고 일을 끝내야 되는데 참고 하는 거죠. 하루 3시간 내내 서서 일하다 보면 무릎에 열이 나고 붓기까지 합니다. 좀 앉아야지. 아유 힘들어. 다리가 부었어요. 다리가. 병주님도 평지보다는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무릎이 아프고 난 뒤론 포기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끼니도 대충 때우게 되고 좋아하던 운동도 피하게 됩니다. 갑자기 와요, 걔가 또. 통증이? 응. 바늘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도 있고, 그냥 뭐랄까, 쿡쿡 쑤시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뜨거울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무릎만 안 아프면 살 것 같아요, 진짜. 동네 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뼈주사,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늘 그때뿐. 잠시 좋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길 반복했습니다. 지난해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아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체중이 5kg나 늘었습니다. 늘어난 체중만큼 무릎도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와가지고 그 약을 먹다 보니까 한 달, 2달, 3달 정도 먹어보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몸무게가 더 늘어나니까 무릎이 더 안 좋은 거지. 병주님의 무릎 상태는 어떨까? 정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아프세요? 오른쪽, 왼쪽 중에서? 왼쪽이요. 왼쪽이 더 많이 아프시고 지금 건드릴 때는 괜찮죠? 이거 누르는 데만 아프죠? 네. 힘 빼보세요. 여기 누르면 아프신 네, 거고, 그죠? 네. 여기는 별로 안 아프시고 어머님이 관절염이 완전히 말기는 아니에요. 네. 지금 굳이 따지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3기? 조금 좋게 얘기하면 한 2기? 병주님은 2에서 3기로 중기에 해당. 관리 여부에 따라 4기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어머님이 10년 동안 똑같이 5kg가 쪄졌으면 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단기간에 체중이 확 늘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머님이 단기간 사이에 체중이 확 늘었는데 그 사이에 그거를 받칠 수 있는 허벅지 근육이 확 늘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체중이 확 늘어났는데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건 거예요. 무릎 관절은 우리의 체중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 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4kg이나 증가되는데요. 1kg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걸을 때는요 3에서 5kg 정도가 더 부하가 간다고 그래요. 3배에서 5배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 거는 뭐 5배에서 10배까지도 얘기하고
쪼그려 앉는 거는 10배에서 12배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1kg이 늘었다 하면은 무릎 입장에서 보면은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한 3에서 5kg 정도 늘어난 거에 부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식 문화. 그러니까 침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식탁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탁자를 사용한다든가 의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되는 거고요. 쪼그리고 앉는 게 무릎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욕실 물때는 솔로 빡빡 닦지 않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부턴 금물입니다. 발판 닦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올려놓고 닦으면 되거든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올려놓고 닦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습관이기도 하고 훨씬 그래요. 빨리 청소하니까. 네, 맞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용접하시는 분들 길 가다가 봤죠. 지금은 용접을 하면은요 밑에다 못하게 해요. 산업재해 때문에요. 그렇게를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다 이 위에 판에다 올려놓고 용접을 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방바닥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며칠 후 희정님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앉아서 바닥 솔질을 하는 건 여전하신데요. 대신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하시네요.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괜찮네요. 불편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괜찮네요. 안 불편한데? 이거 괜찮네요, 진짜로. 무릎이 좀 덜 불편하세요? 네, 많이 불편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쪼그려 앉는 자세는 체중의 약 10배가 무릎에 가해져서 피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의자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은뱅이 낮은 의자라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낮은 의자보다는 높은 의자가 좋은 거고 높은 의자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소파 대신 바닥에 앉는 습관을 가진 민영님. 소파는 등받이일 뿐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민영님도 바닥 대신 소파, 식탁으로 일상을 확 바꿨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병주님. 좁은 공간에서 가사 일을 하다 보니 활동 범위가 좁았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주방에서 해야 될 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에 관련된 일들 끝내고 네. 그 다음 청소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되면 활동 범위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론 뭐 그 안에서 너무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방일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빨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넣으시고 그 다음 다시 와서 뭐 주방에서 음식 좀 하시고 저쪽에 가가지고 뭐 청소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도 조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집안일은 요리 하나를 해도 오래 한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하죠. 좀 부산스러워 보이더라도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엌 일을 잠깐 하다가 청소도 좀 하고 다시 부엌 일을 하는 식으로 이것저것을 오가며 일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식습관입니다. 곰탕이나 도가니탕처럼 특정 음식이 무릎에 좋다는 속설은 많은데 사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연골하고 바로 붙어 있는 뼈들이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연골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골대사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골대사에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 대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슘들을 갖다가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무기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무기질 같은 거나 단백질을 갖다가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특별히 무릎 관절염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법이죠. 귀하신 몸 세 분을 위해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습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사전에 주신 그 식습관 조사지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섭취가 굉장히 적으세요. 하루에 요거 딱 한 접시 드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끼니마다 채소의 섭취를 더 배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고기나 생선, 달걀, 콩이 해당하는 어육류는 매 끼마다 반찬으로 넣어주시면서 매일 3, 4회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 세 분은 하루 2끼만 먹거나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때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채소와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콩, 두부, 견과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어패류,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을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고기로 생각했을 때 돼지고기건 소고기건 상관없이 대신에 살코기로 40g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탁구공 크기 그냥 1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영양소를 가진 것은 생선으로 치면 손바닥만한 크기 한 토막 50g 내지는 70g이 해당이 될 거고요. 두부 요즘 많이들 드시니까 두부 5분의 1모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계란 아주 기본적이죠. 그냥 계란은 1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콩으로 치면은 이 정도 간장 종지 안에 담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멸치도 동일하게 그 정도. 모두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인데요. 이들 중 적어도 5접시는 섭취해야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돼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약화가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강해지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되고, 통증이 발생이 되면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 근육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릎으로 가는 부하는 더 세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환자들을 갖다 운동을 시키면 근육이 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들겠죠? 통증이 줄어들면 더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근육은 더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은 중간이 없다 그래요. 안 좋아진 사람은 계속 안 좋아지고 좋아진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데, 우리가 멀쩡하게 나이가 젊더라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마르면 생각보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에 앞서 귀하신 세 분의 무릎 관절의 기능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펴고 접는 거 재볼 거예요. 먼저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힘. 앞으로 뻥. 그렇죠, 앞으로 무릎 핀다. 힘. 무릎 관절을 펴는 힘인 신전 근력. 오케이, 그만. 그리고 무릎 관절을 구부리는 힘인 굴곡 근력까지. 무릎 관절의 근력과 기능적 손상 정도를 평가해 맞추는 운동을 제안하기로 했는데요. 하나, 하고 앉고. 그렇죠. 아파. 너무 아프면 그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스스로. 앉을 때가 힘들네. 아이고, 보기만 해도 힘겨워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하나. 세 분의 무릎 관절 근력 및 근지구력, 균형감, 심폐지구력을 토대로 무릎 재활 체조를 설계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공경식 전문가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재활 체조를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운동관리사 공경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운동 전에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무릎이 보는 방향은 발이 보는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발은 이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무릎도 똑같이 발이 보는 방향과 같아야 돼요. 자, 발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무릎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한 무릎이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자, 바로 선 자세에서 우리 한 발, 왼발부터 앞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약간. 그렇죠. 이렇게 우리 꼭지점 찍는다 생각하고, 이 앞발을 뒤꿈치 있는 바닥을 누르고, 이 뒤에 있는 오금 있죠? 오금은 뒤로 당긴다 생각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때 단순하게 무릎을 편다는 느낌보다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누르고 하나, 다시 둘, 다섯. 단순히 관절을 핀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그대로 바닥 쪽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최대한 눌러주고, 다시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최대한 눌러주고. 편안한 자세. 이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관절을 접어서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손은 우리가 오른발을 들 거면 왼손이 잡아주세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우리 고관절을 그대로 위로 굽힘 하면서요. 무릎에 있는 끝부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절의 기능을 높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고 하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10번에서 15번을 한 세트로 3번씩 하루 두세 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까지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일주일 차,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인데 무릎은 좀 어떠신가요? 달라진 거는 제가 통증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맨 손이 그냥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무르는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진짜 운동의 효과라는 게 정말 놀랍구나. 다시 절감하게 돼요. 도전 8일차를 맞은 병주님도 일하는 틈틈이 운동에 열심히셨습니다. 허벅지는 땡기는데 뭐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은 무릎은 어떠세요 지금? 좀 하고 나면은 조금 덜 아플 할까? 도전 12일차 희정님은 제일 젊으신 만큼 가장 많은 운동량을 보여주셨죠. 그거 솔루션으로 해준 그 동작은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하고 오후에 이제 그거 동작 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동네를 한 바퀴 돈다거나 그럼 이게 한 40-5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뭐가 좀 이렇게 탄탄해졌다고 할까? 하루 세 끼 고른 영양소를 챙겨 먹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상 전체를 바꾸는 14일의 도전.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민영님. 2주라는 시간이 뭐 근육을 늘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아주 재밌어요.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오는데 뭐 체중도 조금 빠지셨더라고요. 무릎 관절을 펴는 힘 신전 근력과 무릎 관절을 접는 힘 굴곡 근력이 매우 약했던 민영님. 2주 뒤 측정에선 양쪽 모두 10kg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때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릎 구부리는 능력, 피는 것도 한 10근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인공관절 한 환자들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확 늘어나가지고 구부리는 거는 14, 12, 뭐 그다음에 저거 피는 거는 24. 이거는 뭐냐면은 그 50대에서 비교적 좋은 사람이 한 23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금방 올라오신 거예요. 50대에 그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주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어떠한 약도 쓰지도 않았고 어떠한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방바닥에 앉지 말자.
그죠? 또 한 가지는 운동하자. 이 두 가지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내려오는 계단을 한 계단도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잡고 옆에 이렇게 거북이 걸음이라 그러나? 개걸음처럼 그렇게 걸었는데 아까 그냥 대여섯 계단 그냥 씩씩하게 내려왔어요. 짧은 시간인데 내가 60년 넘게 안 하던 버릇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2주 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불안했던 민영님. 이제는 근력이 생기면서 움직임이 한결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집 살림하랴 무릎 펼 새 없었던 희정님.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좀 어떠세요? 다리에 좀 힘이 생겼다랄까?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아팠던 거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은 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희정님은 근육의 양이 의미 있게 변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왜 통증은 나아졌을까요? 2주 전보다는 통증은 그래도 많이 좀 줄었죠. 확실히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늘지는 않았어요. 근육량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딴에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근육의 근력은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얘가 양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얘가 할 수 있는 힘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육에 힘이 생겼어요. 네네,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가 좀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는. 2주 전과 비교할 때 무릎을 펴는 힘과 접는 힘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근육량은 그대로여도 하체의 근력이 좋아진 것인데요. 바디빌더 선생님들이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이따만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 조금 마른 야구 선수보다 공을 멀리 던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근육량이 좋다고 해서 근육의 질이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량이 적다고 해서 질과 그 능력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귀하신 몸 병주님. 좀 어떠세요, 증상은? 지금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나아지셨죠? 병주님도 희정님과 마찬가지로 전체 근육의 양은 늘지 않았는데요. 무릎을 펴는 힘과 접는 힘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체 근력이 향상된 거죠. 이 근육의 기능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우리 근육 양은 하나도 안 늘었고, 그죠? 근육의 질도 조금 늘었는데 또 근육의 능력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시면은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기능들 때문에 우리가 통증은 좀 줄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그냥 더 나아지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머님은 계속 저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불과 2주일 전 한번 일어났다 앉는 것도 통증 때문에 힘겨웠던 거 기억하시죠? 하체 근력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분 맞나요? 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약간 좀 이거 하면은 변화가 갈까 의심을 좀 했죠, 하기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덜 아프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밀어내는 힘이나 당기는 힘이 좀 생기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그 통증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느껴질 만큼이에요. 계단 올라다니는 게 수월해졌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고 엄마 이렇게 앉을 때 그렇게 앉는 게 안 좋대 그러고 애들한테도 니들도 지금부터 관절 관리를 해야 돼.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제 나이 때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부터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셔서 예, 느낀 바가 많아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완치는 없지만 통증 조절과 예방은 가능합니다. 골고루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피하는 것, 이런 습관의 변화가 14일, 한 달, 1년이 될 때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차피 관절염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뭐냐면 좀 더 천천히, 좀 더 기능이 좋게 안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 안 좋은 자세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좋은 자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생활 습관도 아주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